이제는 해외에서 써 있다. 앞서 나온 영상이 뭐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아신다면 저와 세대를 공유하는 분이겠네요. 모르시는 어린 시청자분이시라면 뭐야 이 옛날 촌스러운 영상은 아실 텐데요. 앞선 영상은 무인시대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무인시대는 고려의 무신 정권기를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전 드라마였던 야인시대를 본 이후였기 때문에 뭔가 시즌2 같은 무인시대에 나오는 박준규 배우님이 인상 깊어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튼 무인시대는 무신 집권기를 다룬 드라마였기에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이후로는 꽤나 어두운 암흑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뭔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부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무신 정권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강조의 정변 이후 일어난 두 번째 난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김훈, 최질의 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10년) 좌우기군의 장군으로 있던 김훈은 2차 침공 당시 통주전투의 대패로 밀고 내려오는 요군을 김계부, 이원, 신영한 등과 함께 완항령에서 매복작전으로 임시 퇴각시킵니다. 이런 전공을 토대로 상장군이 되었지만 1014년 11월 1일 중추원사 장현우와 일직 황보 유이의 영업전 삥땅으로 인해 최질 등과 난을 일으켜 장현우와 황보 유이를 유배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김훈은 상참관 이상의 무관은 문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주창한 것을 보아 김훈 또한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문관직을 얻지 못한 데 불만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전 강조에게 협박당했던 현종은 또 김훈과 최질의 협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는 어사대를 금오대로 3사를 도정서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는데 마치 강조가 중추원을 중대성으로 바꾼 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장악한 김훈과 최질 등의 무신들은 강조가 정변 이후 바로 전쟁에 맞닥뜨려 자신의 권력을 펴보지도 못했던 것에 반해 어찌 보면 후일 무신정변의 프리퀄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자신들의 권력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죠. 1015년 3월 이자림의 계책에 따라 서경에서 연회를 연 후 김훈, 최질을 포함한 17명을 모두 주살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현종은 반란에 연좌된 일가 친족들은 모두 풀어주긴 했지만 김훈의 일가 친족들은 모두 등용문을 막고 사면령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1010년 최질은 중랑장으로 지체문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이후 역시 통주전투의 대승 이후 요나라는 요나라에 항복한 고려인 노전과 요나라 신하 마수가 항복 사신으로 와서 항복을 종용했지만 최질은 홍숙과 함께 노전, 마수를 역으로 붙잡아서 결사항전을 주장합니다. 이후 최질은 홍숙, 이원구, 최탁, 최은겸, 시거운 등과 함께 통주성을 지켜내는 전공을 세우죠. 이후 최질도 기록상으로 보면 동일한 상장군 타이틀이지 않을까 싶은데 상장군이 아니더라도 김훈의 버금가는 고위 무관직을 받았으면 틀림없겠죠. 여튼 이런 최질 또한 문관직을 얻지 못한 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둘은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후 기록은 김훈과 같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장현우와 황보 유이의 영업전 삥땅 사건입니다. 마치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 제2차 여요전쟁이 발발한 것처럼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관계죠. 그러나 실제로는 더 복잡한 사건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문치주의 국가입니다. 당장 여요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들도 1차 서희, 2차 양규, 3차 강감찬이라고 한 인물씩만 꼽는다면 다 문관 출신입니다. 즉 송나라와 똑같은 이 문치주의의 태도는 무관은 싸움만 하는 무식하고 힘만 센 놈들, 계책과 군 통솔은 머리가 똑똑한 문관이 더 잘한다 라는 개념들이 탑재되어 있었기에 무관을 경시하는 행태가 나타나게 되었죠.
사실 이 사상 자체가 문제 있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을 관리하는 데 있어 무관같이 앞에서 싸우는 장수들은 꼭 있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문관, 즉 행정관이 해야 하는 군의 관리 및 통솔, 보급 담당,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행동을 관찰하여 계책을 수립하는 것, 이 모든 건 그만한 지식 또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들 또한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즉 전쟁이란 단순히 무력 높고 싸움 잘하는 인물이 하나 나가서 무슨 무쌍류 게임 마냥 다 휩쓸어 버리는 게 아니라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오늘날로 치면 축구, 농구, 야구 같은 전략 스포츠가 될 겁니다. 물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스포츠지만요. 즉 이런 면에서 문치주의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문관을 너무 우대했고 무관을 너무 천시했다는 데에 있었죠. 실제로 이후 일어났던 무신정변도 이때의 기문 최질의 난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고 또 똑같이 무관을 천대하다가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강조의 정변 이후로는 바로 여요전쟁으로 강조가 정권을 휘두를 시간조차 없었고 기문 최질의 난 때는 빠른 대처로 잘 마무리하고 사후 정책도 꽤나 잘 봉합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신정변 때는 그러지 못했죠. 이런 세태를 보자면 기문 최질의 난은 단순히 장현우, 황보, 유희의 영업전 삥땅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고려의 잘못된 문치주의 성향을 주 원인으로 가르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종은 장현우와 황보, 유희의 영업전 삥땅을 승인해줬습니다. 정확히 몇 년 며칠에 승인했는지는 모르나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이후부터 1014년 11월 1일 김훈 최질이 장현우, 황보, 유희를 유배 보낼 때까지 약 3년의 시간이 남습니다. 이 시기에 기록이 없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만약 11년 7월에 중추사가 된 후 바로 황보, 유희와 함께 영업전 삥땅을 현종에게 아뢰했다면 최대 3년의 시간이 비는데 현종은 그동안 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사에서 성군의 대열에 꼽을 수 있는 군주 중 하나인 현종이 대체 왜 그랬을까요? 현종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사에서 성군의 대열에 꼽을 수 있는 군주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현종은 고작 보위에 오른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직 여물지 않은 성군이었습니다. 5년이면 충분히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시기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 5년이 치세였다면 말이죠. 그러나 현종은 1009년 즉위와 동시에 강조의 권세, 2차 침공전까지 거란과의 일촉즉발 상태 지속, 1010년 11월 22일 거란의 선전포고, 12월 30일 본격적인 침공, 그리고 11년 4월 5일이 돼서야 겨우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지속적인 요성종의 현종 친조와 강동 육주 반환 요구, 고려의 거부로 인한 요성종의 분노로 또다시 일촉즉발의 상태, 그리고 이로부터 3년 뒤인 1014년부터 국지적인 도발을 다시 개시한 것, 여기에 김훈 최질의 반란이 1014년 11월 1일. 이를 모두 보자면 현종이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소개드리지 않은 부분에도 여진이 침공해 오기도 하였고 지진, 수해 등의 자연재해의 기록도 있는 것을 보면 현종이 얼마나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채 적응 기간도 거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반적인 제왕 수업도 듣지 못한 현종이 바로 실전에 투입되어 얼마나 힘들게 국왕 생활을 했을지를 본다면 현종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는 힘들 겁니다. 물론 실수를 저지른 건 맞지만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17살에 즉위해서 5년이어도 이제 22살인 현종이 기문 최질의 난을 제외하고 아무런 구설수가 없다는 것만 봐도 현종이 얼마나 일처리를 잘하고 금방금방 배웠을지는 기록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랬다면 현종이 뭔가 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건가?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이런 현종이라면 임시방편으로 영업전에서 떼와서 일단 수습하고 다른 데서 또 돌려막기 하는 등의 식으로 하려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기록이 없으니 그냥 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은 최질의 난은 강조의 정변 이후 첫 스타트를 끄는 난이었습니다. 물론 크게 회자되진 못하고 약 4개월 정도 정권을 잡았다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 주도 면밀하게 장악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무신정변처럼 철저한 계획과 대규모 정변도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밥줄을 뺏어가니 발끈해서 버린 무언가 우발적인 화풀이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치 한참 뒤에 조선 후기에 벌어졌던 이모군란처럼 우발적으로 화풀이로 벌인 말 그대로 난인 것이죠. 해서 더욱 아쉬운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기록이 없으니 알 수 없죠. 해서 우리는 남의 밥그릇은 건들지 맙시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건대였습니다. 조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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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꿀